예, 그 국가대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강원에서는 양민혁 선수와 황문기 선수가 홍명보에 합류를 했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를 했고 또 상처를 받았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박문성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네, 뭐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에 물어보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공정했는가? 그러니까 감독의 자질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과 그걸 수락하는 과정이 공정했는가 물어야죠. 얼마 전에 끝난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팬들은 국민들은 스포츠를 소비하는 형태가 전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금메달, 1등, 우승만 박수 쳐줬지만 이제는 메달을 따지 못해도 우리가 과정에서 흘린 땀을 다 인정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어떤 올림픽이나 스포츠 종목이 메달, 결과가 아니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보죠. 안세영 문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당연히 공정했냐라고 물어봐야죠. 왜 다른 감독들, 특히 외국인 감독들에게는 PPT도 받고 면접도 보고 모든 과정을 거쳤으면서 홍명보 감독에게는 모든 걸 생략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채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특혜라고 부르죠. 누군가의 집 앞에 찾아가서 맡아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채용이겠습니까? 그건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네. 당연히 그 대답을 해야 되겠죠. 공정합니까? 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번 논란이 이제 감독 선임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이 무너졌다고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전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한 등 나름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축구협회의 문제 어떤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좀 하고 계세요? 리더십의 문제죠. 리더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한국 축구가 과거에는 국가 권력이 한국 축구와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시대상이 그랬기 때문에 북한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축구협회와 대표팀을 이끌었던 시절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는 대기업 총수, 그 성장한 우리 기업들이 벌어난 돈을 스포츠가 그때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총수에게 그 대기업 회장에게 그 축구협회장이라든지 회장 자리를 넘겨주고 대신에 돈을 좀 투자해주면 우리가 그 돈으로 스포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죠. 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는 또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그러냐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축구협회나 이런 데가 대기업 회장의 돈을 얼마 받아서 그렇게 궁핍하게 운영해야 될 정도는 넘어섰습니다. 이미 축구협회는 1년 예산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축구협회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뭐 양민혁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주 1일 출근하십니다. 그래요? 예, 일을 하러 나오시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월급도 안 받는데 너무 비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나 축구 좋아서 하는 거다. 저는 그 생각이 올드하다는 거죠. 주 5일 일을 하면서 좋은 선수들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고 좋은 선수들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CEO가 와야 돼요. 연봉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연봉 50억, 전 100억까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 대신 연봉 50억 드릴게요. 대신 500억을 벌어다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달라진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1일 일을 하는 그런 회장의 시대는 이제는 끝내도 된다. 일을 하는 CEO, 일을 하는 회장이 와서 축구를 좀 더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구협회 이제 공정성 문제,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체부 장관이 정몽규 그 회장의 연입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협회 사이 분위기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국정감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 그러니까 문체부 밑에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체육회 밑에 축구협회가 있는 거죠. 지금 문체부는 이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한국 축구 전반의 시스템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달라진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문체부라든지 정부는 이 기회에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체육회라든지 축구협회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좀 슬프잖아요. 축구계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외부의 힘으로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저는 좀 슬프기는 하는데 한번 들여다봐야죠. 한번 돌아봐야죠. 축구계도. 우리가 부족한 게 없었는지 잘못한 게 없었는지 그를 통해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한번 바꾼다는 생각으로 외부의 힘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정감사 그 말씀해 주셨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감독 선임에 대한 절차 문제를 얘기할 것 같고요. 또 길게 보면 지난해 승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사면했던 그거부터 일련의 사건들이 있죠. 클린스만 선임 문제, 그다음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는 혹시 잘못된 돈은 없었나, 부정한 돈은 없었나 이런 문제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